미술 시장은 좋아지면 좋고 주위의 작가든 어느 작가든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면 좋고 우리가 뭐 무명이든 유명이든 떠나서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무명이라도 나도 다음엔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희망인 거죠. 작가님이 굉장히 굵직한 수상 이력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7개월 동안 4번의 공모전, 단원미술제 특선, 신사임당 미술대전 대상,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약간 다른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다른 컨셉이었나? 거기에다가 운도 좀 많이 따르고 그게 겹쳐진 시기였는 것 같아요. 그 한 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 그림이 거의 그쪽을 다 쓰는 거지. 어떤 그림 그리셨어요 그때? 기존의 극사실이라고 했던 그림들은 사진을 찍어서 옮기는 쪽이었으면 제가 그렸던 건 얼음 속에 있는 그 식물들 또 얼음 밖으로 빠져나오는 식물들 실제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캔버스에 옮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극사실하고는 저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고 애써 몸부림치고 싶은데 그래도 극사실은 극사실이다. 그런 쪽으로 이제 묶여서 해석은 그렇게 되고 있죠. 화랑이나 미술계에서 신예 작가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슈퍼루키가 아니었을까. 슈퍼루키 그거 알고 딱 왔는데? 몇 살 때쯤이신 거예요? 38? 회화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한 10년. 처음에 디자인을 했다 했잖아. 왜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미술 학원을 갔는데 그냥 다 디자인을 하고 있길래 수채화는 하면 돈을 못 번다. 나중에 직업을 못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 거의 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디자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거지 뭐.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회화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하신 계기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 전에 미술 학원도 운영을 하고 홍대 앞에서 강사도 나가고 그렇게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입시 미술도 그 수채화 위주로 그렇게 흘러갔었으니까 그때 흐름이. 그러면 회화과에 가야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학원 하는 데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회화를 하게 되고 학교 가니까 윤 작가가 있고 탁구도 치자 해서 탁구도 치고 난 회화를 배우러 왔는데 탁구를 배우고 있네 뭐 이런 느낌. 최대로 잘못 온 줄 알고. 최대인가? 뭐 이런 거. 얼마 만에 가신 학교였죠? 거의 10년 만에 간 거죠. 10년 만에 다시 학창 시절을 또 경험하신 건데 어떠셨는지. 나이를 먹어서 가더라도 제가 새로운 걸 시작해서 그랬는지 비슷했었어. 그게 그것도 들어오고 나서 한 1년 휴학하지 않았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30살 때 결혼을 했으니까 애들도 둘 있었고. 그치. 그러니까 마흔에 약간 졸업을 했었으니까. 그때가 지방에서 미술학원을 했었거든요. 1년을 쉬고 1년 동안 또 학원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학교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회화에 좀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지. 미술학원보다는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대학원을 가서 배우게 되고. 시작하는 시점에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그 이후의 변화가 궁금해요. 초기에는 뭐 더 좋아지기는 했었죠.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전시도 하고 전속 작가 계약도 하고 전시하고 나서도 반응이 좋고 신선하다 이야기하고 이런 그림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 길을 가도 되겠구나. 전업 작가를 해도 되겠구나. 내 혼자 작업을 하고 내 혼자 완성을 시키고 이게 어떤 미술품이 되어서 나가고 하는 그 매력들이 굉장히 와닿고 좋더라고. 애들도 잘하면은 이걸로 먹여 살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림에 몰두를 하게 된 계기가 되고 그때 그 갤러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갤러리가 한 40년 됐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 99명이 줄을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줄 선다는 거 그림 살려고. 예약 걸었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실 만하네요. 이게 그러나 이제 확신은
금물이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미술시장 그 호황이. 그렇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정말 막 시작할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경험했잖아. 그렇지. 또 지금 미술시장 좋아지는 이제 막 시작하는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 항상 생각하는 건 저는 그거거든요. 미술시장은 좋아지면 좋고 주위의 작가든 어느 작가든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면 좋고 우리가 뭐 무명이든 유명이든 떠나서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무명이라도 나도 다음엔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희망인 거죠.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뭐 당장 누구든 내 아는 작가가 뭐 1억을 넘겼네 2억을 넘겼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래 보면은 서로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작품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인 작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지고 있어요. 극사실 회화 작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회화 기법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기법?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에 대해서 약간 희열적인 것? 그런 걸 가지게 될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서는 극사실 기법을 쓰는 게 되게 편하고 손과 이렇게 전 마음적으로 같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작가는 자기가 또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도의 문제가 아니고 구성의 문제인 거죠. 그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성은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작가의 생각과 철학과 그런 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이제 시각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가 또 포함이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게 미술품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야 좀 신비로움이라는 게 생기니까 신비감을 줘야 그게 작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상품이 아니라 네. 작품으로서.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지금은 사실 이 극사실 기법을 쓰시지만 혹시 변화를 주려고 아예 다른 시도도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반대일 것 같은 추상 이런 거? 있죠. 해보셨어요? 예, 해봤죠. 그려봐야 느낀다라는 주의라서 생각이 나면 그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가로서라기보다는 먼저는 인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인 거죠. 거기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얼음을 그렇게 20년 동안 그려오셨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작가로서의 책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음만 가지고 하는 작가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작가가 있었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소재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좀 빈곤해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는 색깔도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고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보기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신비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미술사의 아주 조그만 모퉁이라든지 미술사가 아니라도 많은 작가들 중에 이런 작가가 있었다라는 것도 내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예쁘고 이런 걸 그릴 수도 있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음이라는 게 제가 작가로서 입문을 하게 만들어준 소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음을 버리면 쟤는 누가 그리겠어요? 손은 누가 제가 키우나? 그려야죠. 네. 그런 숙명 같은.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 그렇다면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회화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회화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10년, 20년 흘렀을 때 이 자체가 디자인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느 날 또 내가 디자이너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미래라는 거라서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철이 좀 되게 늦게 들었어. 난 아직도 안 들었는데. 아직도 안 들은 건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정확하게 하나를 딱 점을 찍어놓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열심히 하자. 그게 목표예요.
박성민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이다. 답이 없다. 끝? 끝. 좀 약간 부연 근데- 설명.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답을 찾고 답이 없는데 그 답을 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린다. 내 그림에 들어가 있는 철학들 그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많이 넣어놓으면 그걸 인해서 사람들의 순수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걸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림이 많이 걸려있는 집에는 나쁜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림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그림을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이미 마음이 정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봐야죠. 미술품의 힘이 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생각 못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조금 너무 작은 용어에다가 작가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예. 저 멀리 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